여러분, 한 달 이자가 229%. 여러분, 이게 믿기십니까? 22.9%가 아닙니다. 229%예요. 우리가 법정 최고금리가 20%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11배가 넘습니다. 11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해 2021년입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 연평균 이자율입니다. 와, 무려 말입니다. 229%나 받아서 챙겼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229%라니 이게 놀랄 노자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인터넷에서는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 진짜 급해서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요. 30만 원을 빌렸어. 30만 원. 그러면 일주일 뒤에 50만 원 갚으라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50만 원 갚으라고. 그러면 30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뒤에 50만 원을 갚으면 이거 금리로 연이자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연이자로 계산하면. 그 연이자로 계산하면요. 3,470% 나옵니다. 3,470%. 야, 진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그만큼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불법 사채 피해 조사 현황 조사를 한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 대출액은 1,302만 원이었고요. 평균 거래 기간은 72일이었습니다. 연환산 평균 금리는 229%였어요. 진짜 엄청나죠. 대출 유형을 보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게 2,80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수 이게 112건이었고요. 담보도 있었습니다. 18건. 담보를 제공을 했는데 이자는 엄청나게 받는다는 이야기죠. 엄청나게.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심각하죠. 게다가 이게 불법 사채 피해 건수도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7년 건수 보세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입니다. 5,937건입니다. 2018년에 줄어들었죠. 5,88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에 4,986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최저임금 여파입니다. 이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에 7,351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는요. 9,238건이에요. 9,238건. 엄청나죠? 늘어나는 속도가. 2022년 올해 1분기는요. 2,068건입니다. 이거 올해도 10,000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늘어나요. 지금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는 그 1년 전보다 25.7%가 늘어났잖아요. 9,238건이니까. 이 중에서 말입니다. 고금리는 85%가 늘어났고요. 불법 채권 추심 신고가 49.8%까지 늘어났습니다. 와우, 뭐 심각하다 못해 처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수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있죠. 신용등급이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6등급만 돼도 이게 받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도 6등급은 어떻게 해서 받는다고 쳐요. 7등급부터는 못 받아요. 거의. 7등급부터. 이게 대부업 가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대부업 가도. 1금융권 은행권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 보험사도 불가능하고요. 6등급이 받을까 말까 하니까요. 대부업까지도 못 받아요. 3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부업에서도 못 받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등급수가 낮으니까. 불법 사금융으로 빨리 갈 수가 없는데 그 피해 신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27.9%의 법정 최고금리를 무려 말입니다. 7.9%나 낮춰서 20.9%까지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업에 가서 대출을 받고 싶으나 대부업도 노합니다. 담보 내놔. 담보가 있으면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이 안 됐겠죠. 대부업에서 담보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업에서도. 그러면 이들은 어디 갑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대부업에서도 대출을 못 받으니까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법정 최고금리를 무조건 낮춘다고 해서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쳐요. 그러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디폴트가 일어납니다. 채무 불이행이 일어납니다. 그 채무 불이행까지 감안을 해서 금리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 채무 불이행까지 감안을 해서 금리가 정해져야지 대부업도 사업인데 이익이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10개 중에 3개는 못 받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 3개 못 받는 것을 이쪽 나머지 7명의 대출해 준 사람들의 금리로 대출을 원금이라도 회수하고 이익을 내야지 대부업이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대부업 자체가 생존을 못합니다. 실제로 대부업체 지금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다 지금 시장에서 도태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아니 법정 최고금리 낮추면 좋죠.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못 받는 사람들. 아예 못 받는 사람들. 결국은 부채 이게 불법 사채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그분은요. 이게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추겠대요. 10%까지. 그리고 기본대출이라는 걸 해주겠대요. 기본대출. 1,000만 원씩. 참 이런 걸 보면 무섭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 포퓰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법정 최고금리 10%로 낮추면 좋죠. 엄청나게 좋겠죠. 그러면 아마 업계는 줄줄이 망할 겁니다. 대부업체 망하고요. 카드업체 망하고요. 심지어 이금융권도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금융권도. 이게 이제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추니까. 저는 급진적인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를 망가뜨린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대부업체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대부업체 이용자가 112만 명 됩니다. 112만 명. 이게 112만 명은 그나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6등급에서 10등급 사이에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대출을 받을까요? 저는 이거보다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시장은 다양성이잖아요. 그죠?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좋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신용도가 나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사업에서 갚아서 신용도를 올라갈 수 있는 게 이게 사회고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지금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붕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제발 시장을 좀 알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도 이거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상황이 앞으로도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이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게 신용도가 낮으면 그만큼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게 돈을 벌 수 있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하면 이게 시장 경제에 아주 철저하게 따라서 그 시장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